전기차가 앞으로 아마 반도체하고 전자 부품을 먹는 물 먹는 하마가 될 거예요. 전기차에서도 반도체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 제일 많이 들어간 전력용 반도체예요.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 주식을 특히 이제 반도체 주식만 이제 몰빵을 치는 이유는 앞으로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타임 호라이즌을 놓고 본다고 그러면 시장을 아웃퍼폼할 수 있는 섹터는 반도체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요즘에는 그래도 좀 일본 쪽에 이 반도체 회사 분위기가 나쁘지 않더라고요. 일본이 슬슬 다시금 힘을 좀 가져가는 형국으로 우리가 좀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그것도 이제 우리가 막 언론 보면은 뭐 일본이 부활한다, 일본 반도체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반도체는 이거 4년 내에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40년 해가지고 겨우 정상에 올라왔는데 일본의 경우는 이제 90년대 중반부터 반도체 산업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7개인가 8개인가 회사가 레피더스라고 이제 뭐 동맹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반도체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TSMC의 이 공장을 구마모토에다가 유치를 해요. 그리고 한국의 삼성의 연구소도 유치하고 인텔도 유치하고 뭐 유치를 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왜 TSMC는 자기 나라 대만에 공장 지으면 되지 미국에 공장 짓고 일본에 왜 짓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 대만하고 중국은 뭐 일촉즉발의 전쟁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사시에 공장이 깨지면 통째로 다 날아가니까 얘들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고 여러 바구니에 담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짓고 일본에도 짓자. 근데 왜 일본에 짓냐 그러면 우리 한국의 삼성도 이게 일본에다 연구소를 4천억인가 얼마를 들여서 지어요. 그래서 왜 짓냐 하는 것은 소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 우리가 그 근육이 중요하다고 그러지만 근육보다 더 중요한 건 세포죠. 네. 근육을 만들려면 세포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일본이 아까 말씀하신 80년대, 90년대 세계 최고의 반도체 국가에서 사라졌어요. 미일 반도체 협정 때문에. 근데 일본은 근육은 없앴지만 그 세포는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를 만드는 소재는 일본의 세계 최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아까 잠깐 뭐 조금 복잡한 얘기했지만 기술적으로 해서 5나노, 3나노, 2나노, 1나노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게 물리적으로 실리콘 기판의 이제 분자 크기 그것보다도 이제 선이 더 작아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4나노라 그러면 14cm짜리 붓으로 그리는 것하고 5나노라 그러면 5cm짜리 붓으로 그리는 거 누가 더 많은 선을 그릴 수 있냐는 건 간단하죠. 네. 근데 이게 나중에 가게 되면 그릴 수 있는 이 크기가 예를 들면 1나노밖에 안 되는데 붓의 크기가 2나노가 돼버리면 더 이상 이제 못 그리게 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앞으로 1나노 밑으로 가면 지금 있는 실리콘이 아니에요. 실리콘으로는 더 이상 내려가기 어려우면 다른 소재, 다른 물질이 나와야 되는데 그 소재의 최강국이 전 세계가 이제 부러워하는 게 바로 일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TSMC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이제 중국과의 전쟁이 마냥 벌어졌을 때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분산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본과 앞으로 5년 내지 10년 내에 다가올 실리콘 반도체 한계에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신소재 개발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협력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공장을 하나 지어주면 이제 엄청난 협력을 할 수 있고 우리 삼성도 그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하려면 일본 엔지니어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한국어라고 안 올 거니까. 그래서 연구소를 짓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반도체 재굴기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일본의 희망사항이지 그 재굴기 어려운 이유는 심플한 게 엔지니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첨단 공정에 들어갈 수 있는 엔지니어 그걸 연구할 수 있는 박사들이 있어야 되는데 벌써 일본이 반도체를 제대로 안 한 지가 이제 15년, 20년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엔지니어들이 싹 다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 엔지니어를 다시 이제 훈련시키고 하는데 4년 만에 8년 만에 되냐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넣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대로 된 기술력까지 가려고 하면 일본은 아직은 한참 시간이 걸려야 된다. 그리고 각 나라가 일본에다 투자하는 진짜 이유는 그건 소재 때문이다. 미국의 그 옐렌 재무부 장관이 중국을 방문하기 바로 직전에 중국이 희한한 규제를 하나 발표를 했는데 게르마늄하고 그 G하고 GA 갈륨 이 두 개 소재의 수출을 앞으로 통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근데 별 관심이 없지만은
이 전기차가 앞으로 아마 반도체하고 전자 부품을 먹는 물 먹는 하마가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전기차에서도 반도체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 제일 많이 들어간 전력용 반도체예요. 근데 전력용 반도체는 지금은 실리콘 반도체가 아니라 갈륨 나이트라이드, 그 갈륨이 들어간 제3세대 반도체가 주로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게르마늄이나 갈륨을 누가 많이 수입하냐면 유럽이 많이 수입을 해요. 근데 그거는 유럽이 자동차 왕국이잖아요. 전 세계 좋은 차는 전부 유럽에서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갈륨하고 게르마늄은 우리 메모리 반도 한국 같은 경우에 별로 많이 쓰이잖아요. 우리는 별 충격이 없는데 유럽은 앞으로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건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어요. 이 공급 안 해버리면 전기차 못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앞으로 그 3세대 반도체, 그 앞으로 지금은 우리가 핸드폰이 세상을 움직이던 모든 중심기기지만 앞으로 아마 5년에서 10년 정도 지나게 되면 이게 밖에 달린 핸드폰, 이게 이제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기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건 이제 자동차용 반도체인데, 자동차용 반도체는 실리콘이 아닌 아까 말씀드렸던 게르마늄이나 이제 그 이런 소재의 칩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중국이 먼저 유럽한테 사실은 경고를 사인을 보낸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제가 좀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은 게, 요즘에는 사실 이 주식시장에서는 반도체 산업을 볼 때 AI가 가장 좀 핫한 섹터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AI의 수혜를 받는 반도체가 뭐냐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메모리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국이다 보니까 차세대 이제 메모리 반도체로 HBM이 엄청난 또 인기를 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좀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올라가면 거기다가 스토리텔링을 해서 자꾸 뭘 갖다 붙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좀 냉정하게 봐야 되는 건 뭐 HBM이 그렇게 날리면은 하이닉스 주가가 폭등을 해야지. 근데 뭐 11만 몇천 원에서 이제 옆으로 계속 행보를 하잖아요. 그 얘기 뭐냐면 미국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뭐 미국 주가 올라갔다 어쩐다 뭐 정보점까지 뭐 70%까지 왔다 그러지만 그거는 빅7 7개 회사의 시가총액이 전체를 끌어올린 것이지 7개를 뺀 플랫폼하고 엔비디아를 빼고 나면 전체가 똔똔이가 마이너스잖아요. 미국도.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은 엔비디아를 포함한 플랫폼 기업 몇 개만 보니까 이제 그런 거고 전체 시장 그런 게 아닌 것처럼 지금 이제 AI용 칩 그게 전체 반도체 시장이 몇 %가 되냐? 아주 마이너해요. GPU 같은 경우. 지금 HBM 같은 경우도 하이닉스 전체 매출액에 뭐 아무리 크게 봐도 아마 5%, 3% 그게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10배가 는들 대세 영향을 못 주죠. 근데 그게 테마로서는 이제 그게 의미가 있는 거고. 그래서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인기 투표잖아요. 그게 실력하고 상관없이 피노키오도 이 투표하는 사람 찍으면 미인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팩트하고 시장 인기도는 좀 다르게 봐야 되는데 결국은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주가는 실물의 그림자다. 태양이 어느 각도에 비치냐에 따라서 그림자는 길어졌다 짧아졌다 하는 거죠. 근데 그 그림자를 보고서 이걸 얘기하는 건 잘못이다. 이 원래 나무의 크기를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HBM의 시장 크기는 지금 크지가 않다. AI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건 테마주로서의 의미가 이제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뭐든지 다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그게 더 커질 수 있다는 건 분명해요. 그리고 AI를 계속 얘기를 하지만 AI가 되려고 한다는 것은 거기에 빅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빅데이터가 만들어지려고 하면 반도체가 있어야 돼요. 근데 반도체만 있으면 되냐? 핸드폰에 반도체 없으면 이건 깡통이에요. 근데 반도체가 있어.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배터리가 없으면 핸드폰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AI도 의미가 있지만 AI를 만들기 위해서는 빅데이터를 생산하는 반도체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반도체가 작동하려면 배터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만 있으면 되냐? 아니에요. 통신망이 있어요. 5G가 안 되면 데이터가 만들어지니까 전송을 못 하잖아요. 인프라로 5G, 그다음에 배터리, 반도체 이 세 개가 하드웨어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AI는 이건 엉터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셋 중에 하나만 빵 뽑아놔도 AI는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미국이 왜 반도체 회사에 그렇게 난리를 치고 배터리에 그 보조금 주고 IRA 하면서 배터리 유치를 하려고 하냐. 그리고 왜 5G의 세계 1등인 하웨이를 이걸 안 쓰고 배제를 시키냐 이거죠. 그게 AI를 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배터리, 5G 통신망이 필요한데 이 세 개 중에서 미국이 갖고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그렇죠. 반도체 최첨단 반도체 5나노를 미국이 못한단 말이에요. 배터리는 미국에 애초부터 없어요. 통신 장비, 5G 장비는 미국에 회사가 없다고요. 그래서 미국의 반도체, 뭐 AI 얘기를 하지만 이 AI의 소프트웨어 단계에서는 미국이 세계 최강이지만 인프라 단계에 있는 나머지 세계는 미국이 경쟁력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게 제재를 들어가고 하는데 거기에 명분을 대중국 제재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반도체, 배터리, 통신을 놓고 보면 반도체하고 배터리는 한국하고 대만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통신은 한국하고 중국, 유럽이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조금 우리가 달리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반도체 주식 같은 경우들은 야, 그거 좋아진다는데 왜 주가가 안 올라가냐 그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삼성전자가 세계 1등이고 뭐 이러는데 왜 안 올라가냐 그러는데 결국 투자는 7대 2대 1의 법칙이죠. 그래서 대세가 제일 중요하고 대세가 7이고 거기에 대세가 올라간다고 하면 그 다음번에 어떤 인더스트리가 가 그게 20이고 인더스트리가 올라가면 그중에 1등을 하면 제일 가겠지 하는 게 1위 종목이지 않습니까? 투자의 원칙이. 근데 한국이 왜 안 되냐 하는 것은 글로벌 인베스터들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것은 컨트롤 리스크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국이 지금 세계 평균 성장률을 못 따라간 게 벌써 20년 가까이 돼요. 2002년 이후로 우리가 세계 평균 성장률을 못 따라가. 세계 평균 성장률이 2%에서 3%인데 우리가 지금 1%, 1.5% 이러잖아요. 그럼 정상적인 투자가 제대로 된 인베스터라고 하면 성장률이 낮은 회사에서 돈 뽑아가지고 포트폴리오 인베스터라고 하면 성장률이 높은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그렇게 되면 한국이 GDP 성장률을 세계 평균을 못 따라가면 한국에서 돈 빼서 다른 에머징 마켓에 투자하는 게 답이고, 그럼 한국에서 돈을 빼려고 하면 뭐가 쉽냐고 그러면 시가총액 제일 큰 놈, 동성이 제일 큰 놈께 그거 팔아가지고 돈 회수하는 게 제일 쉽죠. 그게 이제 한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세계에서 1등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게 주가가 잘 못 올라가는 진짜 이유죠. 그러나 인베스터들 입장에서도 포트폴리오도 투자도 하지만 이게 사이클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사이클의 업턴에서 전 세계 평균 성장률은 못 따라가지만 특정한 인더스트리가 전 세계를 아웃퍼폼하는 인더스트리 있다고 그러면 섹터 플레이로 그걸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반도체라는 게 2022년 2월 달부터 계속 마이너스잖아요. 네. 이거는 세계 평균 성장률보다 한참 밑에 있죠. 그러니까 안 사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턴을 했을 때는 반도체라는 게 항상 이런 사이클로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이게 바닥 근처로 가니까 그런 것이고 위로 올라가면 어떡하냐. 그럼 이건 사이클 플레이어로 반도체 주식을 외국 기관이 당연히 편입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외국인 매수가 크게 늘었잖아요. 그 이유는 반도체 경기 바닥의 시그널이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왔다고 본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메모리 같은 경우는 세계 경기 어디로 가냐면 한국을 보면 돼요. 한국의 이게 메모리 반도체의 재고율이 지난 4월 달인가가 피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살짝 밑으로 떨어져요. 그 얘기는 뭐냐면 거꾸로 보면은 재고가 꼭지라는 것은 경기가 바닥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 주식을 특히 이제 반도체 주식만 이제 몰빵을 치는 이유는 바로 사이클 플레이어다. 그래서 우리도 뭐 최근 이제 한 1, 2년 동안에 반도체가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이었지만 뭐 별 재미를 못 봤단 말이에요. 근데 반도체는 상승 2년 반, 하락 1년 반에 그 사이클 플레이를 하는 것이지 사놓고 오래 기다리면 된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우리가 무지 고생을 했지만 이제 이게 바닥 근처에서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떤 액션을 하려는 것은 지금 뭐 답은 있죠. 그래서 그 우리가 앞으로 뭐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타임 호라이즌을 놓고 본다고 그러면 시장을 아웃퍼폼할 수 있는 섹터는 반도체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소장님 오늘 이렇게 또 저희가 많은 얘기를 했는데 정말 저로서는 되게 오늘 시간이 좋았던 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팩트에 기반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서 그래서 저로서도 뭐 일부 편견이라든지 아니면 뭐 일부 국뽕이라든지 뭐 이런 저의 주관이 아닌 좀 객관적인 생각과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좀 큰 도움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뭐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반도체에 대한 환상 버리고 또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진 오해를 좀 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이게 객관적으로 보자는 분노의 눈으로 보게 되면요, 이게 정확한 사리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저도 뭐 중국을 오래 본 사람이 왜 반도체 관련되는 책을 쓰냐.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작커리어의 절반이 C고 칩이고 절반이 차이나인데, 이 차이나를 이거를 이제 지금은 중국을 반도체의 돋보기로 봐야 중국이 보이는, 중국의 전략이 보이고 미국의 이제 공격이 보이고, 거기서 한국의 기회는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반도체를 보는 것에 대한 답답함, 그다음에 중국에 대해서는 분노,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는 이게 높은 그 신뢰도를 갖지만 또 하나 그게 높은 의구심이 같이 존재를 해요. 그 이제 세 개가 다 믹스된 밍글되니까 우리는 판단이 안 서는 거죠. 그러나 시장은 이미 흘러가고 있고 경기도 변화가 있고, 그런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냉정함.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그 팩트에 기반한 이제 상황 파악.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데, 문제는 뭐 지금의 한국의 언론이나 많은 유튜브 채널들이 팩트보다는 오히려 클릭수에 목숨 걸다가 보니까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꾸 이제 몰아가게 되고 팩트 체크를 안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실수하는 진짜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국뽕, 돈의 국뽕이 어디 있습니까? 돈에는 애국심도 없고 피도 흐르지 않아요.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뭐 굉장히 우리가 이성적이고 냉철한 민족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딱 두 개 나라, 이게 일본하고 붙으면 우리가 이제 냉정함을 잃어버려요. 그 최근 들어서는 이제 중국하고 붙으면 또 이제 일본하고 똑같은 상황으로 우리가 자꾸 액션을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이제 액션하는데 조금 이제 우리가 부족함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투자라는 것은 이게 본인의 선택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트렌드를 읽는 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뭐 이런 데 말씀을 드렸지만 시력이 실력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그게 이제 지금 한국의 주식시장은 한국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미중의 관계에서,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한국의 스트래티지가 어떻게 가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은 뭐라고 해도 이게 뭐 일본이 신의 나라라고 허풍 떨다가 이제 엉망진창이 됐지만, 한국은 무슨 나라일까? 그래서 저는 반도체의 나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에 관한 것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또 이건 미래가, 이건 우리 국가의 대표 상품이자 우리 운명이기 때문에 이걸 더 깊이 들여다보고 이제 거기서 어떤 변곡점이 생겼을 때 거기서 한국의 이 투자 기회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한국 반도체 슈퍼을 전략책을 또 저술하신 전병서 소장님 모시고 우리나라 반도체에 대한 또 전망과 좀 객관적인 팩트 체크 한번 진행해봤습니다. 저로서도 굉장히 또 많은 도움이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추가적으로 또 한국 반도체에 있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책 한 번씩 읽어보는 거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소장님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행복 되세요. 행복 되세요.